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고 예민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과 기초생계비용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소득은 1인 가구 207만원, 2인 가구 345만원, 3인 가구 443만원, 4인 가구 540만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발표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요. 1인 가구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 3인 가구 471만원, 4인 가구 572만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7.25%가 오른 수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만 5천 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올해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내년에 꼭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되었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변동이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은 72만 3,102원, 의료급여 89만 1,378원, 주거급여 106만 9,654원, 교육급여 111만 4,222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낮으면 해당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급여별로 얼마를 받게 될까요?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를 2027년까지 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 오른 32%가 된 것이죠.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38,000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 71만원, 2인 가구 117만원, 3인 가구 150만원, 4인 가구 183만원인데요. 생계급여 계산 방법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60만원이라면 선정 기준액 117만원에서 60만원을 뺀 5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은 해당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보다 1인 가구 89,734원, 2인 가구 14만 1,589원, 3인 가구 17만 8,245원, 4인 가구 21만 3,283원 오른 수치입니다. 혹시 소득 인정액이 조금 높아서 생계급여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받는 금액인데요.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을 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액은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진료의 경우 1에서 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2종은 입원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외래진료의 경우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0%, 3차 병원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가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 89만원, 2인 가구 147만원, 3인 가구 188만원, 4인 가구 229만원으로 가구당 소득 인정액보다 적다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는 월세 등을 지원해주고 집 주인에게는 수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먼저 세입자가 받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그 특성상 매달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내년도 기준 임대료는 올해보다 11,000원에서 27,000원가량 오릅니다.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1인 가구 기준 서울에서는 최대 34만 1,000원, 경기 인천에서는 26만 8,000원,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에서는 21만 6,000원, 그 외 지역에서는 17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 주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인데요. 주기마다 소소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 교체와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457만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와 같은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원,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의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 106만원, 2인 가구 176만원, 3인 가구 226만원, 4인 가구 275만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다르게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아예 보지 않고 근로능력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님이나 자녀가 잘 살아도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신청을 안 하고 계십니다. 혹시 대상자시라면 꼭 주거급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활동을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내년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까지 실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도 주거급여와 같이 부양 의무자는 안 보고 소득과 재산만을 보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 111만원, 2인 가구 184만원, 3인 가구 235만원, 4인 가구 286만원 이하이고 가족 중에 초중고 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소 교육비는 1년간 초등학생이 46만 1천원, 중학생이 65만 4천원, 고등학생이 72만 7천원입니다. 내년도 교육급여는 이 최저교육비를 100% 지원해줘서 초등학생이면 연간 46만 1천원, 중학생이면 연간 65만 4천원, 고등학생이면 연간 72만 7천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28일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급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서 사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빨리 경제가 좋아져서 모두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2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